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수요일이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추석 연휴 휴장인 가운데 다른 나라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투자할 맥을 위해서 오늘 이슈도 한번 짚어보고 이 사이클 공부를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돈은 분명히 화랑장이 벌어주는 거예요. 시장이 정말 무서운 사이클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과 사이클 공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함과 균형적 시각과 꾸준함으로 빅머니 트레이싱 우리 채널의 특장점을 계속 살려나갈게요. 서울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 추석 때 살짝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가운데 충분히 즐기시고 오늘 제 방송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연휴를 즐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상수 우리 불국장 정말 탄력 좋고 정말 간만은 좋은 기회다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본소득과 투자의 본질이 이 사이클을 타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짧게 보진 않아요. 충분히 여유 있는 빅스윙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분명히 투자 사이클과 투자 성향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볼 때 1년 시황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집약되는 대장주 포트, 그 다음 그 중에서 몇 배씩 키울 수 있는 대장주, 더블 파동을 보는 빅스윙, 재밌는 매매가 그래도 우리 채널의 장점이고 일반적인 개인분들이든 요 근래 조금 아시는 분들도 이런 쪽 하는 게 시장 특성상 제일 맞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간단히 볼게요. 오른쪽 오늘 개장한 대만 시장이에요. 대만 가건지수인데 계속 가다가 어제 미국이 살짝 조정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눌리고 있지만 추세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행식은 오늘 미국은 어제 0.7% 빠졌어요. 계속 올랐으니까 조정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왔던 내용은 오라클도 신고가 나고 지금 오픈 AI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일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오라클의 수익성이 살짝 의구심을 가졌어요. 엔비디아 관련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 거고 여전히 미국엔 셧다운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아직 29일 FOMC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흔들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시황을 점검할 때 비미국 자산이나 이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오지랖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전 세계 빅머니를 보기 위해서 매일 체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자산들의 제 의견을 드릴 거예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금과 비트코인 신고가 잘 나오고 있어요.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오늘 일본과 홍콩, 대만이 열렸는데 미국과 함께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까지 쉬어요. 목요일 휴장이고 금요일 하루 열어도 또 바로 토요일 오기 때문에 등락되고 딴 데서 하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큰 상방 추세 내에서 오늘은 수급별, 그 다음 우리나라 강해지는 정책, 세대별 투자까지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파트 2까지 오늘 준비를 해서 제가 보는 차트 공부까지 멤버십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만 가건지수 띄어놨고 미국도 나스닥을 잠깐 보면 S&P도 지금 좋은 분들은 7천 간다 9천 간다 막 얘기 나오는데 이 과정을 보되 단계적인 흔들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수가 보세요. 어제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이런 게 좋아요. 확확 급등하는 것보다 빅테크와 반도체나 다른 선순환되는 흐름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지수는 나름대로 상방 중에 안정적인 편입니다. 셧다운이나 경제지표 연준도 얘기 드렸지만 AI 버블링에 대한 단기 흔들림, 경기 금리에 대한 시소, 트럼프 정책도 잘 챙기고 있는데 큰 추세, 빅추세는 요즘 문제 없어요. 요즘 시소 타는 흔들림 정도 보시면 되고 요번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8, 9월 달에도 저도 초기에는 조정이다, 역내폭 어떻다, 제휴부 TG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8, 9월 지나가 보니까 안 맞았어. 근데 그때 되게 안 좋게 본 분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공부할 때 요새 시대랑 맞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스마트하게 꼼꼼하게 많이 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도 그랬지만 막 열심히 이것저것 다 본다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게 맥을 짚고 어느 게 코어인지 그걸 찾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깊게 한 방에 몰빵 깊게 파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넓게 추세를 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지만 어디로 가고 어디로 빠지고 추세가 변하는 시장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가 제일 강하고 순환매 도는지 대장 자산에 우리가 선별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체크한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8, 9월 조정설 콘트 확률적 그랬다, 영내포 어떻다, 재무부 TJ 잔고 어떻다, 이런 얘기 되게 드렸지만 정말 이런 데 많았어요. 되게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 틀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장 흐름상 8, 9월 달에서 오히려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꼼꼼한 베센트가 23년처럼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4분기에는 이런 재무부 쪽에 이런 수급 쪽이나 M2면도 4분기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혹시 M2 잔고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M2 시장 유동성이 풀릴 때 제가 이번에 버블장에 한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23년에도 20년 코로나 버블 때도 그랬고 22년 빠질 때 떨어졌다가 다시 23, 24, 20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큰 흐름 잡는 건 좋아. 이 큰 흐름 잡는 건 좋은데 여기에 들어서 이거 따라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이 추세를 보는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는 큰 흐름 잡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시장 흐름이 가장 기준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너무 깊게 몰빵 쳐서 파는 건 안 좋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매일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 거는 달러 10년물 금리, 그다음 유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올해 초에 100이 넘어갔다가 훅 떨어지면서 큰 판이 바뀌었다 했습니다. 근데 96까지 안 빠지고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잖아요. 환율은 되게 맞추기 힘든 매크로 지수라는 게, 이거는 경제 원론 배울 때 얘기해요. 환율은 상대적이다 보니까 하나만 강하고 한 게 아니라 딴 상대국에 대한 약세 강세를 같이 봐야 됩니다. 되게 복잡한 지표인데 지금은 다카이지 된 이후에 엔화가 좀 약세되고 있잖아요. 돈을 푼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달러가 플러스 되는 면이 있고, AI 버블링 과정에서 미국의 성장이 부각돼서 달러가 살짝 강세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1410원 넘어갔다가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이 달러 치유와 비명 영향을 제가 큰 흐름상 계속 잡아드린다 보시면 돼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자, 10년물 금리는 미국의 성장을 대표한다 했지만, 미국 성장, 그 다음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물가 부담이 되잖아요. 하지만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면서 제가 추이를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4.11 괜찮습니다. 자, 유가도 제가 매일 봐드리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자기가 어떤 정책을 쓰는 가운데 유가와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전쟁도 줄이려 하고, 푸틴은 말을 안 듣지만 유가를 매일 챙겨드려요. 지금 61불 정도 돼 있죠. 괜찮은데, 제가 한번 기억나세요? 트럼프 되기 전에 트럼프 워낙 강하게 올라오면 오펙이라든지 그 브릭스 같은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트럼프한테 안 지키려고 물가를 좀 눌러주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1년 차다 보니까 오펙의 사우디가 엔비디아 같이 그 칩도 좀 오래 받고, 유가도 지금 올리지 말고 정상나라니까 이 트럼프 편을 들고 있잖아요. 사우디하고 살짝 사이가 좋아지는 면이 있는데 계속 갈까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워렌 버핏이 1, 2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10년 보가기 때문에 이 버블 꺼졌다가 나중에 물가가 올라가든지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이고, 지금 당장은 사우디가 정산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되게 좋고, 저는 내년까지 보고 있는데, 그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 원자재 총생산국 총수요국으로 미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10년 전부터 이 쉐일 혁명이 나온 거죠. 땅 파가지고 옛날 못 가던 거를 엄청 파내는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유가 원유도 많이 파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딴 나라 팔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계속 될까요?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지만 이 트럼프의 정책이, 유가를 누르고 정산을 시키는 정책이, 사우디도 결국은 자국의 소득이 이득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브릭스든 오펙 플러스든 자원 무기화해서 미국의 반대편에 설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1기라서 그렇긴 한데, 또 쉐일도 사실은 70불 정도 돼버리면 70불 이상 돼야 지금 BP인데 지금 60몇 불 돼 있잖아요. 미국에서 유가를 막 원전을 캘라 그래도 쉐일 업체들이 다 적자야. 지금 계속 지금 유가를 눌러놓으면 쉐일 업체들이 나중에 다 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철강이나 뭐든 관세를 50% 때려놓은 상태가 이 쉐일 업체에 대한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항상 강하고 거친 정책은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유가가 좋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 꼭 알아야 되는 유가와 물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제가 달러, 그 다음에 금리, 유가를 항상 짚어드리는 이유가 이 3조 호황 아세요? 3조 호황. 정말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호황이었을 때가 이 3조 호황 시대였습니다.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거는 전 세계 다 좋다 했어요. 미국도 좋은데 이 달러가 재볼 때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고 큰 흐름 바뀐 흐름이 있고 금리도 어쨌든 미국의 연준이 돈 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살짝 눌러가잖아요. 자, 그런 이후에 지금이랑 이쪽은 유가도 눌러가다 보니까 이 달러 금리 유가의 3조 호황이 이머징이든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면이야. 그 비미국 경제 되게 좋은 면이니까 이거를 짧은 사이클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버블링하는 과정에서 이름의 비미국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달러 금리 유가를 맨날 챙겨드리는 거예요. 조금 깊은 얘기였지만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은 단기로 셧다운 중이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발표가 많이 지연됩니다. 뭐 경기 고용 연착률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연준 이사도 발언이 나왔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등락되는.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잠깐 보는데 지수는 이제 매일 보였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괜찮다 했어요. 막 급하게 올라가면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작년 말처럼 등락되는 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나쁘지 않아요. 자, 어제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오픈 AI 샘 알트만이 글로벌 막 다니면서 버블링에 기름 막 붓고 저 붐메이커를 만들고 있다 했습니다. 큰 흐름 좋아요. 버블링 만드는 가운데인데 막 건드렸던 기업들이 사실 원래 스탁에 오라클이 들어가 있었어. 그다음 엔비디아도 있었고 소뱅도 있었는데 근래는 이제 삼전 한익도 기름 부었고 AMD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작년 8월도 그랬고 올해 딥시크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 올해 8월도 그랬는 게 버블링대가 캐펙스 막 투자하고 돈을 갖다 붓는데 그만큼 수익을 벌 수 있어. 항상 기업의 수익성 논란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막 그 캐파 키우고 펀딩하고 이렇게 버블을 키우는 과정에서 진짜 돈이 되느냐에 대한 조율은 항상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라클이 어제 났습니다. 오라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라클은 이미 신고가 나 있었는데 브로토컴 같이 보고 있잖아요. 요때 뿅 떴을 때가 또 엔비디아든 뭐든 그런 얘기 나왔을 때요. 신고가 났죠. 껴놨는데 출렁출렁거리다가 어제 한 7% 빠졌다가 한 3% 정도 빠져서 끝났는데 요 끊어온 부분이 전고점에 대한 지지밴드입니다. 여기에서 출렁거리가 받치게 되면 추세상 문제가 없어요. 항상 스토리와 돈의 흐름, 차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요 정도는 추세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오라클이 돌려보고 임대업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 블랙웰이나 인비디아 칩을 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오라클입니다. 열심히 이제 데이터센터 필요한 회사인데 이 마진율이 17%밖에 안 돼. 높은 건데 사실은. 근데 얘가 평균 마진율의 60% 70%예요. 평균 마진율에 비해서 이 엔비디아 고비용에 대한 칩을 임대 사업 해보니까 17%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고가 블랙웰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났는데 그 엔비디아가 바로 나와서 그랬습니다. 젠슨왕이 야, 오라클 하는 사업은 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워낙 우리께 좋지만 비싸잖아. 그 공격적으로 막 깔다 보니까 임대 가격을 높게 책정했잖아. 그럼 괜찮고 나중에 지나면 수익이 돌아올 거라고 엔비디아 말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맞다 보는데 어쨌든 단기로 출렁거릴 수 있고 오라클 평균 마진율에 못 미쳤기 때문에 어제 이런 수익성 논란 때문에 출렁거렸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다 보여드리면 지금 빠졌죠.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가다가 살짝 밀렸죠. 올라가다가 단기 출렁거리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AMD,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AI 빅뱅 확장되고 버블링 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너무 컸어. 3년 내내 올랐어.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오라클, 브로드컴 지금 마이크론 보고 있는 이유가 비엔비디아 쪽 칩이든 반도체가 확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엔비디아 너무 하는 것보다 서서히 비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비용도 줄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결국은 작년 올해도 그랬지만 이 버블링에 대해서 이 논란이 났을 때는 실제로 야 우리가 돈을 벌어 이걸 확인해 주면 돼요. 그게 뭐냐? 당연히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작년 8, 9월도 그래서 올랐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 실적으로 이번에 증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려 그러면 TSMC나 우리 삼전 하이닉스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지죠. 그런 이후에 미국 3분기 실적 보면 됩니다. 자, 올해 수익이 실패한 부분이 이 수급적인 부분인데 헤지 펀드들이 있어요. 자, 미국은 외국인이 아니라 자기들께 워낙 크고 기관들이 많고 개인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중요한데 이 헤지 펀드 기관 중에 헤지 펀드가
올해 들어서 미국 수익이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좋을 때 혼자 수익을 많이 못 봤던 이유가 야 버블이야 겁난다 숏이랑 공매도를 많이 때려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포지션이 계속 흔들리면서 안 좋아요. 그런 면에서 지수가 계속 흔들며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모두가 간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안 좋게 보는 데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더라도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자, 23년 기억나세요? 항상 제가 사이클을 리마인드 많이 하는데 23년에 올라올 때는 22년 원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돼 비관론자 되게 많았어요. 근데 23년 내내 AI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갔지만 그때 23년 비관론들이 23년 말부터 서서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24년도도 충분히 더 갔던 얘기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비관론자들이 긍정론으로 선회할 때 오히려 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변화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둘이 팽팽하단 말이지. 선별대가 집중하는 건 있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에 시장 뉘앙스상 미국도 크게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버블링되는 과정에 빅테크에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확장이나 제가 보는 헬스케어 쪽, 비미국 자산 쪽 챙기면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좀 보고요. 오늘 딴 얘기를 더불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보고 있는 비미국입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중요하고 좋아요. 자, 제가 봤을 때 올해 초부터 달러의 약세가 되고 무조건 미국만 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7년간 몰렸던 미국 쏠림,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미국 쏠림, 트럼프 되고 1년간 미국 쏠림 가운데가 글로벌적으로 서서히 분산되는 큰 판이 바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금, 달러, 비트코인, 그 다음에 다른 정시까지 다 보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조금 좀 구분해 좋다 보는 거죠. 자, 금도 지금 4,000불 넘었어요. 금도 4,000불 넘었는데 얘가 딱 지금 2년 만에 3년이죠. 3년이네. 23년부터 24, 25년까지 2,000불에서 이제 4,000불까지 온스당 가격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전자산의 대명사가 금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패권이 항상 안 좋을 때 금이 올랐던 면이 있어요. 물론 2000년 초반이나 지금처럼 중국의 수요가 있을 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때 미국 약세 때 강세가 되는 안전자산 대표격이고 지금 신고가 난다는 얘기는 미국과 같이 올라간 경우는 되게 별로 없었어.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글로벌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비미국 자산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올라간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따블 파동이에요. 이건 제가 파동론 항상 우리끼리 말씀드리지만 3년간 따블이 났어요. 그렇죠? 보통 제가 따블 나면 일부를 좀 팝니다. 개인들은 야 3배 4배 더 키워야지 하지만 큰 빅머니들 포트 짜는 빅머니들은 따블 났을 때 기본적으로 좀 팔아두는 게 왜 반 팔아도 본전은 챙기잖아요. 그죠? 따블 났을 때 그 빠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흐름 제가 볼 때는 4,000불에서 계속 간다기보다 조금 쉴 수 있다. 파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4,000불이 어떻게 될지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달러는 매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비트코인은 특이한 게 어쨌든 지금 몇만 불에서 105,000불까지 와 있는데 얘는 디지털 골드입니다.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지만 비트코인도 이제는 신뢰도로 디지털 골드화 되고 있고 시총이 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10불밖에 안 돼요. 이게 2조 달러고 25조 달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안전자산 디지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으면서 얘는 나스닥향이야. 성장자산으로 보다 보니까 더 빠르고 급하고 나스닥향이라서 제가 볼 때 나스닥이 좀 빠지게 되면 고객 연동이 좀 됩니다. 복합적이죠. 거기에다 미국 정책인 미국채를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또 플러스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올해 15만 불이나 20만 불까지 보면서 비트코인까지 긍정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산별로 특징을 좀 봐주시고요. 자, 글로벌적으로 선진국이지만 미국 말고 유럽도 있어. 일본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럽은 각자 도생이다. 사실은 선진국은 예전처럼 아니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도 그렇다 온갖 얘기 다 터졌지만 2011년이나 15년처럼 그런 피구시 같은 건 안 논다 보고 뭐 이래저래 터져도 확산이 안 돼요. 확산이 안 되잖아요. 뭐 같은 이 금융 시스템 쓰고 있지만 이 금융 시스템 부실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보면서 거기서 더 잘 가는 건 있겠지. 뭐 영국이 낫다, 뭐 독일이 낫다 말 봐드리겠지만 각자 도생 두시고 일본 니케이는 뭐죠? 어쨌든 아베노미스 이후에 신고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다카이치가 정치적으로 강경 보수지만 리트라브의 아베노미스를 계속하면서 재정을 풀 거야. 근데 우에다가 걱정이야. 우에다 BOJ가 이분이 정말 잘하는 분이거든요.
올해부터 어쨌든 금리도 막 올렸어요. 제로금리에서 0.25%, 0.5%까지 올리고 이제는 일본이 바뀌었다. 성장이나 인플레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다까이치가 되다 보니까 금리를 쉽게 못 올려요. 이분은 고민이 많겠지만 정시호 입장 봤을 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금리나 시기가 늘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엔켈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늘어지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올해 초에 달러 약세 될 때 자, 미국의 전 세계 흐름들이 너무너무 쏠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 MSCI 중에서 GDP는 글로벌 30%인데 증시는 미국 증시로 60% 몰렸잖아요. 지금 조금 줄어져 있지만 그런 면에서 살짝마도 이머징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이머징 중화권 중국이든 우리나라 비중이 조금만 세바라 피마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충분히 분산 투자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저는 미중 우호까지 다 챙기고 있고, 자, 근데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도 경제가 되게 중요해서 저축률 깨서 정시 부양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가 조금 더 아쉬운 거야. 왜? 2019년 똑같이 그랬어요. 2019년 똑같이 그러다가 어쨌든 관세 막 때리고 2020년에 자기 대선 때문에 악수하고 풀었는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내년 중간 선거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정치가 엄청 극우 극좌 다 대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참고말 뿐인데 이 트럼프가 정치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온갖 거 다 해놨는데 별의별 게 다 해놨는데 내년 중간 선거에서 자기 표를 얻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는 어쨌든 등 뒤로는 칼을 들고 있지만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 미중 관계가 유지될 거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둘이 정상회담 한미 중일 다 만나기 때문에 정말 정상회담 중요하고 여기서 뭔가 미중 간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흐름이 2019년처럼 내년에 한번 또 만들어질 거라 저는 봅니다. 내년에 한번 무역 협상이 되면서 관세를 좀 낮추든지 줄여주면 정말 미국이든 뭐든 그런 효과가 노릴 거란 말이죠. 동맹도 마찬가지고 관세 때문에 난리 났던 부분이 그때 관세는 녹는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미중 간 흐름이 나오게 되면 중간 선거 전에 한번 버블링 더 만들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적인 무역 협상 얘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미중 간의 추가적인 협상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19년 대자비인 2026년에 대한 흐름이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은 일본은 0.4, 홍콩 0.8, 대만은 0.5% 빠졌습니다. 자, 매일 말씀드리는 글로벌 빅머니 체이싱 분산 현황을 매일 관찰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맨날 그냥 보고 넘어가시겠지만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는 별로 볼 거 없죠. EWI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쉬어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MSCI 우리나라 지수는 항상 있습니다. 매일 미국처럼 열리는데 요거죠. EWI 보시면 우리나라 쉴 때 요때 쉬었죠. 10월 1일 쉬고 뿅뿅뿅 잘 올라가다 어제 좀 떨어졌습니다. 아직 뭐 이틀 3일 남았으니까 출렁거리나 신고가 난 흐름 보시면 되고 달러 포함된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정말 혹인 게 어쨌든 정책이 법적으로 바뀌고 어쨌든 부동산으로 수십 년 갔던 그 카르텔을 살짝 빼서 정시의 큰 흐름 만드는 정책 뒤에도 얘기 드릴 거고 밸류가 PBR이 너무 싼데 정성합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0.2, 0.3, 1.3, 1.2, 1.5까지 PBR 밸류를 정상화시키고 이제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이 어닝도 나온다.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섹터도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엄청 무섭게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혹이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년 꼴찌였기 때문에 탄력이 좋은 올해라 보시면 돼요. 자, 올해 연말까지 3,900 향, 내년은 4,500, PBR 1.5까지 말씀드리죠. 오히려 3전 한익 실적이 TSMC 뒤에 나올 건데 지금 영업이익이 3전이 10조대 이상,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11조, 12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컨센다 상향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장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무서운 외국인이 계속 찍어서 하는 흐름, 뭐 3전 하이닉스 기준 사게 되지만 3전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외 섹터 사게 되면 시장 빅수급들하는 대장주를 계속 우리 매일 챙기고 있어요. 현물, 파생, 선물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개인이라 표현을 했던 이 개인분들이 추석 전에 엄청 많이 팔아놓고 후회를 좀 하고 계시겠지만
근데 서학개미분은 안 들어오세요. 예, 지금 미국도 일본도 수십 년간 안 좋았을 때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만 투자했지 국내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진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롤코를 못 이겨서 떠나셨던 서학개미분들은 쉽게 안 들어올 것 같고 저 볼 때 한 4천 넘어가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동학개미 예탁권 76조대에서 선별 집중되는 우리 개인 수급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팔아났기 때문에 종목장 흐름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자, 오늘 조금 더 드릴 얘기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잠깐 볼까요? 이것도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규모 엄청 큰 거 아시죠? 가끔 보면 어디 국부펀드다 연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연기금이 우리나라 뭐 출산율도 말씀 잠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 연기금 우리나라 연기금이 경제규모 비해서는 엄청 큰 거예요. 그 1조 달러입니다. 1,400조 원이 뭐 지금 보면 노르웨이도 워낙 그 기름 많이 나라니까 한 1.7조 달러. 근데 일본도 지금 1.6조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인가 4위인가 이래요. 조금 차이 날 수 있지만 엄청 큰 연기금이 우리나라 국민 그 국내 투자 비중이 15%에서 올라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통 정부와 함께 저번에 한번 딱 사는 것처럼 충분하게 우리나라 국내 수급을 좋게 만들 거라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연기금 수급인데 정책적으로 봐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저는 꾸준하게 우리 정시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수급이라 보고 있어요. 자, 어제 오늘 보니까 그 가끔 얘기 드렸던 윅비 WGI BI 지수가 뭐냐면 국제 채권 지수입니다. MSCI에서는 우리나라 정시가 아직 이머징이지만 국채 채권 지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성장성 주식이 이제 올라가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국채 지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재확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80조, 90조 정도가 국채 발행 대할 수 있게 신규 수요가 발생해요. 이게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근원이 됩니다. 제발 성장 위주로 조금 잘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을 쓰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국채 비중은 이 MSCI 말고 WGI BI 기준으로 2.8%야. 2.8%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시 기준은 전체 글로벌 정시의 2%밖에 안 돼요. 여전히 채권 비에서도 많이 싸죠. 그 부분에서 정시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연말까지 상법 개정 3차 자사주 의무 소각 1년 내 소각 같은 걸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너무 기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야, 기업 그래 되면 어떡하냐. 근데 저도 친기업이에요. 시장주의자 투자자다 보니까 저도 약간 친기업으로 항상 스탠스가 있는데 그 수십 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2류 3류처럼 해서 정시를 누르고 그 번 돈으로 자사주 더 사서 또 지금은 또 그거 담보로 해서 EB 교환사채 발행 많이 하잖아요. 이거 좀 지나친 거예요. 항상 해왔다 해서 그게 정상화되고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PBR 왜 낮은 줄 아세요? 미국에서 물론 배당도 많이 하지만 자사주를 계속 사 걔들은. 미국 PBR이 지금 4배, 5배 나오는 이유가 걔들은 자기들 돈 지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상방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배당도 많이 주고 돈 벌면 자사주 수확도 계속 하면서 PBR이 4배, 5배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돈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갖고 있는 지분 전체 규모, 우리나라 코스피를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 소각 같은 거는 저는 약간의 쇼크 테라피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시가 레벨업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 저는 봐요. 이런 면에서 충분하게 우리 코스피 힘을 줄 거고 꾸준하게 봐야 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되면 정말 상속 증여세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임기 내 1년 동안 정시에 진심인 우리 정책 산업이 더 세지는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차에 정책 강화하는 큰 정책이다.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박 기자님이라고 있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조금 텀이 길어. 저는 1년이나 이제 몇 개월간 빅스윙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3년, 5년, 10년, 한 30년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길긴 하고 말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저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주의자이긴 한데 이분 얘기 들으시면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자살에 대한 효과, 큰 흐름, 매크로에 대한 흐름 보기에 되게 좋고 2030분들이 되게 급하잖아요. 뭔가 남들 다 자살하는 것 같아서 급하게 단기에 파박, 남들보다 더 상대적 박탈감 이기기 위해서 파박. 사실 2030분들이 시간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그쪽으로 바뀌면 좋고 우리나라가 맨날 단타치다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400, 6070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말 급하게 오는 짤꿀빠
이 사이클에서 시간이 빨리 가는 분들이야. 나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분들이라서 우리 투자자에게 맞다는 얘기가 있고, 저도 그랬지만 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좀 많이 받고 나온 케이스예요. 맨날 동기 걔가 제가 마지막 퇴직금 받은 세대라 얘기를 하던데 희망퇴직 받고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한 방에 왕창 다 날렸어요. 2017년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저것 한다고 소중하게 주식을 한 40개 50개를 분산을 막 해서 펀드 매니저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가 한 개 수익이 팍 더블씩 막 나. 근데 수익 비중이 한 5% 10%도 안 돼. 그래서 그쪽으로 몰빵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4번의 그 깡통 중에 퇴직금을 다 날렸던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잘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삘이 빡 꽂혀가지고 거기다 몰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큰 자금이 생겼거나 했을 때 제가 말했던 최소한 3개 이상 분산, 몰빵 절대 금지, 이 사이클 잘 타는 타이밍에서 어쨌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도 빨리 가는 세대다 보니까 이 AI 버블링 과정에서 사이클을 잘 타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빅바이오, 화장품 엔터, 로봇 일부와 남은 조선 첫 번째 1차 매수까지, 그 다음에 정권과 지유사 창구 중.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바이오 수배가 있죠. 이게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물론 갖고 있는 대표주도 있지만 이게 한번 저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번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 보고 있지만 이런 바이오 수백업 플러스 새로운 종목을 계속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좁히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찐 고객분들이 오늘 저랑 수익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7개월째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우리가 맨날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그렇게 봐주시고, 월말 월초에는 연장이 되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유튜브에 표시가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보는 분 중에 절반이 다 우리 멤버십이신데 표시돼서 안 불러드리는 것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파트 2에 잠깐 넘어가시면 편하게 보시겠지만 제가 매일 보는 차트 공부에 대한 거를 한번 편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